안녕하세요. 대학 기초 소프트웨어 입문 사회계열 24분반의 김비서가 왜 이럴까 팀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은 총 3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맡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팀 주제인 AI 인공지능 비서에 대한 필요성 및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정책학과 야간에 재학 중인 조윤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AI 인공지능 비서는 사람들은 평소에 생활을 함에 있어 따로 일정을 적어두고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중요한 행사나 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인공지능 비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생각해낸 저희 팀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사용자가 중요한 계획이나 일정을 등록하고 그에 대한 인공지능 비서에게서 알림을 받아 사용자의 일정을 확인하여 알림을 통해 진행을 도와주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또 사용자가 등록한 일정 말고도 사용자의 활동과 생활 패턴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취미 활동들과 또 사용자가 식사 메뉴를 선택을 못할 때 혹은 입을 옷을 정하지 못할 때 선택지가 무수히 많은 상황 속에 선택지를 미리 잘 예측해 추천해 줍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비서는 일상생활 속 사용자의 콘텐츠 자체를 분석 후 추천 결과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팀 주제의 서브 시스템의 전체 구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AI 인공지능 비서의 총 6개의 서브 시스템입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결제 진행, 일정 등록, 활동 관리, 메인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입니다. 회원가입의 필요 구조는 회원가입의 변수가 되는 아이디, 비밀번호 재입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그인입니다. 로그인의 필요 구조는 로그인, 변수에 대한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완료 값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결제 진행입니다. 결제 진행에 필요했던 데이터 구조는 이름, 전화번호,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카드 비밀번호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정 등록입니다. 일정 등록에 필요했던 데이터 구조는 리스트와 리스트의 추가와 삭제, 그리고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활동관리입니다. 활동관리에 필요했던 데이터 구조는 저녁 변수에 대한 활동, 일정 이름, 시작 날짜, 시작 시간, 종료 날짜, 종료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메뉴입니다. 메인 메뉴의 구조는 앞서 설명했던 서브 시스템의 회원가입, 로그인, 결제 진행, 일정 등록, 활동 관리가 리스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AI 인공지능 비서의 필요성 및 설명과 코드화된 서브 시스템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의 동작, 시연 및 선택 구조, 코드 블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비서가 왜 이럴까 팀의 김도훈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로그인 함수 매뉴얼과 일정 등록 서브 시스템의 코드와 활동관리 서브 시스템의 코드화입니다. 우선 로그인 함수 매뉴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아이디를 테스트로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밀번호를 1234로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이디 혹은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경고창이 떠야 합니다. 경고창이 반복되는 부분을 함수로 간편화하여 코드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함수 매개 변수의 개수는 1개이며 매개 변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오류를 지적하는 경고창이 반복되는 부분을 함수화하여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함수 리턴 값의 개수는 1개이며 리턴 값의 의미는 아이디 혹은 비밀번호가 틀렸을 경우 사용자에게 오류임을 인정시켜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함수의 리턴 값은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여주기만 하고 저장해야 하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장하는 곳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그인 함수 매뉴얼에서 발생했던 오류는 로그인 서브 시스템의 함수를 만들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였을 시 오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오류를 함수 안에 경고창이 뜨는 호출을 추가하여 잘못 입력하였을 시 메시지가 뜨도록 바뀌어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일정 등록 서브 시스템의 코드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정 등록 서브 시스템은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삭제되었습니다라는 창이 뜨고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추가되었습니다라는 버튼이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돌아가기라는 선택창을 만들어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원래 스크린 1으로 돌아오게 코딩을 완성했습니다. 일정 등록 서브 시스템의 코드화를 진행할 때 발생했던 오류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입력하였던 목록 메시지는 뜨지만 삭제되지 않았던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오류를 리스트와 리스트뷰를 이용하여 목록에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활동관리 서브 시스템의 코드화입니다. 활동관리 서브 시스템의 코드는 알람 받기를 클릭하였을 때 일정 시작 날짜, 시작 시간, 종료 날짜, 종료 시간을 가져온 후 알람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뜨도록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알람 받지 않기를 클릭하였을 때는 이제 알람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창을 똑같이 뜨게 만들었습니다. 활동관리 서브 시스템을 코드화하면서 생겼던 오류로는 활동관리 서브 시스템의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리스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여 리스트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기말 과제물에 프로그램 결과의 동작 시험 및 선택 구조 설명을 맡게 된 공공정책학과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원가입과 결제 진행, 그리고 메인 메뉴라는 선택 구조 코드블록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입니다. 원래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가 필요하지만 저희는 결제 진행 파트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원가입 서브 시스템의 변수는 아이디, 비밀번호 재입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복 확인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용자가 아이디를 입력하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고
알림이 보이게 한 후 회원가입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재입력에 입력한 그 값을 비교하여 그 값이 같다면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뜰 것이고, 그 값이 다르다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로 나오도록 구성해놨습니다. 그 알림이 뜨고 난 후 메인 메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드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결제 진행 서브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이름, 전화번호,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카드 비밀번호입니다. 이 정보들을 입력하기 전에 먼저 사용자는 1개월권, 3개월권, 6개월권 중에서 하나를 고른 후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면 가격이 나올 것입니다. 그 후 이름과 전화번호,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5개 중에서도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레이블에 모든 입력창에 입력해주세요 라고 뜨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5개를 모두 입력한 후에는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레이블에 뜨도록 설정해 놨고, 결제 완료가 되었다면 다시 메인 메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메인 메뉴입니다. 저희는 메인 메뉴를 로그인, 회원가입, 결제 진행, 일정 등록, 활동 관리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 놨습니다. 그래서 각각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스크린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를 누르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는 것으로 코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결과에 동작 시연이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결과의 동작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앱을 키면 처음에는 메인 메뉴라고 해서 로그인, 회원가입, 결제, 일정 등록, 활동 관리로 연결할 수 있는 메인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로그인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비밀번호가 틀리게 입력되면 아이디 혹은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라는 알림이 뜹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디를 잘못 입력하게 되어도 아이디 혹은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라고 뜨게 됩니다. 두 입력창 모두 알맞게 입력된다면 로그인 완료라고 알림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메인 메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회원가입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회원가입 화면이 나오게 되고, 아이디를 사용자가 원하는 아이디를 만들어 중복 확인을 눌러주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라는 알림창을 확인하고 난 후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재입력칸에 동일하다면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후
다시 메인 메뉴로 돌아가고 두 칸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경고창이 보이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비밀번호를 1, 2, 3, 4로 똑같이 입력하게 되면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뜬 후 다시 메인 메뉴로 돌아오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결제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결제 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결제 진행 화면이 뜨고 사용자의 마음대로 1개월권이면 1개월권, 3개월권이라면 3개월권, 6개월권이라면 6개월권을 버튼을 클릭하면 각자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가격이 나온 후 사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카드 비밀번호까지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만약에 칸이 비어 있다면 5칸 중에 한 칸이라도 비어 있다면 확인을 눌렀을 때 모든 입력창에 입력해 주세요 라고 알림이 뜹니다. 하지만 5칸에 모두 입력하게 된다면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알림이 뜬 후 이렇게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일정 등록 화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사용자가 텍스트 박스에 자신이 추가할 활동을 입력한 후에 삭제 버튼이면 삭제, 추가 버튼이면 추가 버튼을 눌러 이 항목을 삭제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텍스트 박스에 입력한 후 추가를 누르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삭제를 누르면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다음으로 돌아가기 다시 누른다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다시 메인 메뉴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활동 관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활동 관리로 들어오면 사용자가 원하는 일정, 시작 날짜, 시작 시간, 종료 날짜, 그리고 종료 시간까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항목들은 각자 리스트로 추가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5개의 칸에 모두 입력하게 되면 알림 받기와 알림 받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알림 받기를 누른다면 알림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뜬 후 다시 일정 등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알림 받지 않기도 마찬가지로 알림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뜬 후 일정 등록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후 여기서 사용자가 원하는 일정의 삭제와 추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종료를 누르면 이 어플이 꺼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프로그램 결과의 동작 시연 및 선택 구조 코드 블록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복 구조의 코드 블록 설명과 함수 코드 블록의 설명이 있겠습니다.